자, 문제 볼게요. 자, 문제 1번 적혀 있는 그 기초정보관리 문제 있죠? 여기는 문제 1번이 10점을 배점하고 있는데, 자, 이 문제는 지금 제가 가리키고 있는 기초정보관리 여기 있죠? 여기하고 그리고 왼쪽 아래에 정기문 재무제표 등하고 거래처별 초기 2월 여기 안에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여기하고 여기 안에서 10점이 배점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쪽으로 일반적으로 보면 여기에서 두 문제 3점짜리, 여기에서 4점짜리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일반적인 스타일이에요. 자, 그럼 첫 번째,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거래처 등록에 신용카드 탭에 추가로 입력하시오. 자, 이번엔 거래처 등록하는 거죠. 거래처 등록하는 거면 별로 어려운 거 없겠네요. 자, 그럼 먼저 거래처 등록으로 가서 신용카드 탭에, 신용카드 위에 탭에, 자, 코드 번호가 99613 카카오 법인카드, 그리고 유형은 매입카드고, 자, 카드 번호는 9408 0000 3481 0019. 자, 다음 카드 종류는 3번 사업용 카드, 3번 사업용 카드. 자, 그리고 이제 결제 계좌가 국민은행이네요. 자, 은행명에서 F2번 누르고 국민은행이고, 계좌번호에서 F2번 누르면 국민은행 계좌번호 문제하고 일치한 계좌번호가 보이죠? 문제하고 일치한 게. 자, 그럼 얘 선택하고, 카드사 코드는 알려준 거 없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결제일은 20일이고 또 사용 한도는 500만 원이다. 자, 지금까지 시험에서 거래처 초기 거래처 등록이 나온 것 중에 제일 많은 정보를 준 거예요. 원래 일반적으로 문제는 이렇게 뭐 많이 정보 안 주고 그냥 코드 번호, 뭐 이런 카드 번호, 뭐 이런 정도쯤만 주는데, 이번엔 결제일자도 주고 결제 계좌번호 주고 한도도 주고 한 적 있는데 그냥 보고 찾아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 적혀 있는 거 다 썼는지만 체크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자, 1번 문제는 끝났어요. 자, 시험에 나오면 좋겠죠. 나와요. 뭐에서 다 나오는 거니까. 자, 다음 두 번째, 거래처별 초기 2월 채권과 채무잔액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차익이 발생하였을 경우 적절하게 측정하시오. 자, 이 글자를 보시면 거래처별 초기 2월이라고 적혀 있죠. 거래처별 초기 2월 적혀 있으면 왼쪽 아래에 거래처별 초기 2월이라고 있어요. 왼쪽 아래에. 자, 여기 아니에요. 저 감독관 하면서 많이 봤어요. 여기 들어와 가지고 입력 안 된다고 막 찾고 있는 사람. 앞에 거래처별만 보이나 봐. 자, 그래서 제가 여기하고 여기 안에서 하는 거라 그랬죠. 문제 1번 큰 거는. 자, 그럼 거래처별 초기 월 클릭해서, 자, 첫 번째 외상 매출금 찾고, 자, 주식회사 대원하고 대연인데, 자, 금액이 잘못된 거죠. 그러면 155만 원을 150만 원으로 수정하고, 또 주식회사 대형 거를 690만 5천 원에서 690만 원으로. 자, 그럼 오른쪽 아래에 일단 기본적인 게 차익이 나오면 안 돼요. 문제가 나온 거는 차이 없으면 잘했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 받을 클릭해서, 자, 주식회사 안동은 550만 원이고 주식회사 안성은 1025만 원이다.
문제 참 좋죠. 그 우리 전기분 재무제표 맞추는 문제가 나오거나 아니면 이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 문제가 나오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좋아해요. 자, 근데 여기서 많이 실수하는 게 지금 이번 문제는 그런 거 없는데 우리가 이제 일반 전표 매매출 전표를 쓰면서 뭐 여기서 대원이라고 거래처 하나 만들려고 하면 여기에서 그냥 우리가 대원이라고 쓰는 게 여러분들이 습관이 돼가지고 여기에 거래처 쓰려는데 안 써진다고 막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에서는 F2번 눌러서 거래처를 꼭 찾아야 돼요. F2번 안 누르고 그냥 우리 일반 전표 매매출 전표 할 때 이제 우리 습관적으로 글자 두 자만 치고 이런 게 습관되니까 그거 작성 그 글자가 안 들어가진다고 한 번씩 손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험 볼 때 보면. 자, 그 F2번만 주의하시면 끝나요. 자, 얘는 이렇게 하면 끝이고. 자, 다음 3번.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에서 복리후생비 판관비 계정에 대체 적요 3번에 영업직원 대상 포진 예방접종비 지원을 등록하시오. 자, 이번에는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이라는 메뉴에 판관비인 복리후생비에 대체 적요 3번 여기에다가 얘를 쓰란 이야기죠. 자, 그럼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을 가서 자, 그리고 판관비의 복리후생비 번호 모르잖아. 그죠? 컨트롤 F에서 찾아오면 복리후생비가 무진장 많아요. 그럼 좌측에 보시면 판매관리비라는 분류 보이죠? 좌측 아래 판매관리비 얘 클릭해서 여기에서 컨트롤 F에서 찾으시면 처음 보이는 게 복리후생비 거고 아니면 눈앞에 보이죠? 복리후생비가. 자, 그리고 이제 대체적요라 그랬으니까 아래쪽에 대체적요에 자, 번호 3번 그리고 영업직원 대상 포진 예방접종비 지원. 자, 이렇게 하면 이번 것도 끝났어요. 자, 우리 여기 기초정보관리 문제 1번은 쉽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말을 했던 거예요. 우리 회계 1급은 전표 입력 문제예요. 전표 입력 말고 나머지는 어려워서 못 푸는 게 아니라 뭐 내가 숙달이 안 되거나 안 익숙하거나 시간을 모자란 거고 아니면 다 할 만한 건데 이제 일반 전표, 매일매출 전표, 오류수 정도 분계되어 있는 거 수정하는 거고 결산도 분계니까 분계만 잘하면 합격이에요. 그래서 분계가 메인이에요. 자, 그럼 이제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 6문제 분계가 있는데 6개에서 평균 7개가 있는데 자, 6개 분계를 먼저 해놓고 한 번에 입력을 할게요. 자, 자, 분계 봅시다. 첫 번째 공장 건물 신축을 위한 1차 중도금을 자기압수표로 지급하다. 공장의 착공일은 2020년 7월 3일이며 준공 예정일은 2021년 8월 31일이다. 자, 그럼 먼저 여기에서 항상 내가 확실히 알겠는 거 먼저 찾는데 확실히 알겠는 거는 여기에 자기압수표로 지급하다. 그러면 대변에 현금으로 돈 지급했다는 거 알겠죠? 그럼 먼저 우리 분기할 때 대변에 현금이 나갔다라고 적어놓고 써놓고 그리고 금액이 3천만 원이라는 것도 알겠네요. 그럼 이제 차변에 뭘 쓸 거냐라는 건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키워드로 찾아야 될 게 이거죠. 뭔가를 제작하고 만들면서 내년에 완공이라는 건 아직 완성 안 된 거잖아. 그럼 우리는 유형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들어간 것들 얘가 아직 안 만들어졌으면 만들 때까지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번 문제는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계정 과목을 알고 있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 다음 두 번째. 자, 7월 20일 공장 이전을 위하여 공장 건물의 3층을 주식회사 수경산업으로부터 임차하기로 하였으며 임차 보증금 5천만 원을 보통 예금으로 이체하였다. 자, 그럼 이번에 또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게 5천만 원을 보통 예금으로 이체했다라고 적혀 있죠. 그럼 보통 예금 돈 나간 거 알겠으니까 대변에 보통 예금에서 5천만 원 나갔다. 다음 이제 그럼 차변 채워줘야 될 건데 우리는 지금 보증금 건 거죠. 뭔가를 빌리는 상황에 걸었던 보증금은 임차 보증금. 내가 빌려주고 보증금 받은 거면 임대 보증금. 이번엔 지금 우리가 임차 빌리기로 한 거니까 임차 보증금이라고 쓰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절대 실수하면 안 되는 게 여기에 거래처 수경산업을 꼭 쓰셔야 돼요. 안 쓰면 그냥 오답이에요. 거래처 한 개 안 썼다, 뭐 저기요 8번 하나 안 썼다, 전부 다 오답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거래처 꼭 써야 된다는 거. 내 돈인데 다른 사람 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꼭 거래처 써주셔야 돼요. 자, 다음 7월 30일 보유 중인 자기 주식 100주 중 25%를 50만 원에 처분하고 처분 대금 전액이 당일의 보통 예금으로 입금되었다. 처분 전 자기 주식 처분 이익 및 자기 주식 처분 손실 계정의 잔액은 없다. 자, 그럼 일단 우리가 또 알겠는 게 당일 보통 예금으로 입금되었다 이렇게 적혀 있죠. 그죠? 그러면 차변에 보통 예금으로 돈 들어왔다. 일단 위치는 이거라는 거 확실히 알 거고. 그럼 왜 들어왔느냐라고 봤더니 보유 중인 자기 주식을 팔았죠. 그죠? 그럼 자기 주식 계정 과목은 자기 주식. 일단 위치는 잡았어요. 그럼 우리는 항상 분계는 이런 방식이죠. 지금 뭔가 팔았으면 대변에는 내 장부에 적혀 있던 거 지우고 차변에는 내가 팔면서 돈 받은 거 쓰는 거잖아. 그럼 장부에 적혀 있던 거 볼 건데, 자, 자기 주식 100주 중에 100주인데 한 주당 액면가가 10,000원이고 한 주당 취득가가 12,000원이래요. 그럼 내 장부에 판 만큼을 지울 건데 내 장부에는 10,000원이라고 적혀 있어요. 12,000원짜리라고 적혀 있어요. 한 주당. 그렇죠. 액면가에 우리 회사 주식이라 하더라도 액면가로 살 수는 절대 없어요. 자, 제가 전에도 이야기하고 지금도 이야기할 건데 액면가를 쓰는 계정 과목은 두 개밖에 없어요. 사채하고 자본금 계정 과목하고. 차변에 있던 대변에 있던 그 두 계정 과목은 액면가를 안 쓰면 틀리는 애고, 그 외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액면가를 쓸 계정 과목은 하나도 없어요. 그럼 우리는 12,000원에 샀겠죠. 그럼 장부에 12,000원이라 적혀 있는 건데 100주 중에 25주를 판 거예요. 25%니까. 그러면 우리가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면 지금 25주를 50만 원에 팔았으면 1250만 원이고, 죄송해요. 맞죠? 전체가 50만 원이구나. 죄송해요. 자, 그럼 우리가 판 거는 25주인데 주당 12,000원짜리면 30만 원 장부에 적혀 있던 거죠. 30만 원 어떻게 나오는지 이해 가시죠? 자, 그럼
이 30만 원이 지금 우리가 분개하면서 지워줘야 되는 장부에 적혀있던 거 팔았으니까 지워주는 거고, 차변에는 이걸 팔면서 50만 원에 처분했다 적혀있으니까 50만 원을 받은 거죠. 자, 그럼 딱 봤을 때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이익이죠. 우리가 장부에 적혀있던 금액보다 더 많이 받으면 이익이고 작게 받으면 손해인 거잖아요. 더 많이 받았으니까 이익이죠. 자, 그럼 지금 자기 주식은 자산, 부채, 자본 중에 성격이 뭐죠? 자본이죠. 자, 제가 그걸 물어본 이유는 자본에서 이익이다 손해다라고 나오면 무조건 원래 반대되는 계정이 있는지 우선 상기하기 위해서 확인해야 되는데, 지금 이익이니까 주식 할인 할인 차금이 있으면 우리는 상기해야 되는데 문제에서 없다라고 친절하게 말해준 거예요. 없으니까 그럼 바로 그냥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다라고 20만 원 바로 처리할 수 있죠. 아무 말 없으면 조회해야 되고, 있었으면 우선 상기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이익이 있었으면. 자, 다음. 당해년도 중 단기 시세 차익 목적으로 취득하였던 주식회사 LG의 주식 1000주 중 50%를 한 주당 1,500원에 처분하고 보통 예금에 입금하였다. 시세 차익을 모두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으로 회계 처리하시오. 이런 무슨 문제가 답을 거의 다 알려준 것 같죠? 자, 일단 위치를 보면 단기 시세 차익 목적 취득했던 주식, 이걸 처분한다는 걸 알겠죠? 그리고 보통 예금에 입금하였다라는 글자도 알겠죠? 그럼 지금 적어놓은 글자만 가지고 보면 차변에 보통 예금에 돈 들어오고, 그리고 대변엔 단기 매매 증권을 팔고, 그리고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이 있나 봐요. 여기에서 단기 매매 처분 이익으로 회계 처리하시오 적어놨으니까. 그죠? 지금 이 글자를 보고 금액은 만약에 실수해서 틀릴 수 있다 하더라도 분계 위치가 안 맞는 건 뭔가가 크게 지금 잘못된 거겠죠. 알려주고 있는 게 여기에서 위치만 잡아도 이렇게 나오니까. 자, 그럼 이제 위치를 채울게요. 단기 매매 증권은 내장부에 적혀 있던 건데, 자, 내장부에는 1000주가 주당 액면가 500원, 취득 단가 1000원. 그럼 액면가는 얘 함부로 쓰는 거 아니라 그랬죠? 그럼 얘는 아니고 취득 단가 1000원. 그러면 100만 원치 적혀 있던 건데 1000주 1000원짜리가 1000주니까. 근데 50% 팔았죠? 그러면 50만 원치만 절반만 지워주면 되겠네요. 자, 그럼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은 50만 원이 사라지고, 차변에 우리는 돈 받을 건데 한 주당 1,500원 50%. 그러면 5, 25, 5, 1원 50주, 500주니까 500주에 1,500원이면 75만 원 되겠죠? 그럼 75만 원을 받았다. 그럼 50만 원 장부에 적혀 있던 거 팔고 75만 원 받았으니까 25만 원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자, 다음. 화재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의 자립을 돕기 위해 현금 50만 원을 지역주민센터를 통하여 기부하고 지역주민센터로부터 기부금 영수증을 수령하였다. 자, 그럼 이번엔 기부한 거네요. 일단 우린 첫 번째 현금 50만 원을 줬죠. 그러면 대변에 현금 50만 원이 나갈 거고,
자, 기부하는 거는 돈으로 기부하든 물건으로 기부하든 우리는 기부금이라는 영업 외 비용 계정 과목을 쓰는 거예요. 자, 다음. 자, 10월 31일 매출처 주식회사 대원의 부도로 외상매출금 잔액 150만 원이 회수 불가능하여 대손 처리하였다. 대손 처리하기 전 재무상태표상 대손 충당금 잔액은 8만 4천 원이다. 단 부가가치세는 고려하지 말 것. 우리는 부가가치세 고려하는 거 공부도 안 했어요. 자, 그럼 세무 2급 가면 보게 돼요. 자, 그럼 이제 먼저 부도로 외상매출금을 대손 처리한다라고 적혀 있죠. 자, 그러면 우리는 외상매출금을 지워줘야겠네요. 그리고 거래처 주식회사 대원이다. 금액 150만 원. 자, 그리고 우리는 이 외상매출금에 대손을 당하면 대손 충당금 잔액을 확인해야 되는데 문제에서 친절하게 8만 4천 원이다라고 알려주고 있죠. 이번 문제 출제한 이 사람의 특징인가 봐요. 잔액을 계속 있다 없다를 다 알려주네요. 그러면 일단 대손 충당금을 끌어쓰고 쓰실 때는 무조건 외상매출금의 짝지를 써야 되겠죠. 자, 8만 4천 원을 쓰고 그럼 나머지 141만 6천 원을 대손 충당금 끌어쓰고 모자라면 그 다음 우리가 확인할 거는 일반적인 상거래죠. 매출채권이죠. 일반적인 상거래 죄송해요. 매출채권이죠. 매출채권이면 대손 상각비라고 처리하는 거예요. 등상각비. 자, 지금 이런 이야기예요. 자, 만약에 자, 우리가 봤는데 얘가 문제가 기타 채권이라면 자, 예를 들어서 얘가 단기 대여금이었어요. 단기 대여금이면 대변에 단기 대여금 뭐 대원이다. 얘가 150만 원. 그러면 단기 대여금의 대손 충당금을 끌어쓰겠죠. 이건 단기 대여금 짝지 쓰고 그러면 이때는 얘가 매출 채권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기타의 대손 상각비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 매출 채권이죠라는 거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대손 당한 게 외상 매출금이냐 단기 대여금이냐에 따라서 대손 충당금은 자기 짝지 끌어 쓰는 거 아니까 그럼 비용 처리하는 계정 과목은 얘는 800번대인 판관비고 얘는 900번대의 영업외 비용이에요. 얘는 매출 채권 아니니까 영업활동 처리한 거 아니라서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자, 단기 대여금 잘 나와서 단기 대여금으로 설명드린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지금까지 한 거 6개를 컴퓨터 일반전표에다가 이 6개를 자, 입력하도록 할게요. 자, 6개 먼저 쭉 입력하시고
가고, 자, 이번엔 문제 읽고 같이 바로바로 입력을 해 볼게요. 자, 8월 7일 날 B사업자인 김민영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대금 55만 원은 현금으로 받고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였다. 자, 그럼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제일 먼저 파악해야 될 건 증빙 서류가 무엇이며 그걸 줬는지 받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럼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였다라고 적혀 있죠. 자, 그럼 현금 영수증이나 신용카드면 그 다음 확인해야 될 게 과세 거래냐 아니냐. 이제 부가가치세 포함이니까 과세 거래라는 거죠. 자, 그럼 현금 영수증이고 부가가치세 포함된 거래니까 현금 과세인 거고, 발급한 거니까 판 거죠. 매출인 거죠. 그래서 22번 현금 과세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내용 보면 우리 제품 팔았고 김민영한테 그리고 현금으로 돈 받았다. 이건 이제 분계 내용에서 쓰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매일 매출전표 8월 7일 날 우리 과세 거래인데 현금 영수증 발행했으니까 22번 현금 과세고, 자, 품목은 의미만 통하게 쓰시면 돼요. 자, 제품 팔았고 금액은 55만 원에 포함이면, 자, 우리 카드 거래, 현금 영수증 거래는 공급 대가 55만 원 쓰면 분리되죠. 50만 원에 5만 원으로. 이걸 실수했으면 그냥 50만 원에 5만 원 이렇게 둘 다 각각 써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김민영. 자, 분계는 뭐 현금이라는 글자 봤으면 현금 하셔도 되고, 아니면 혼합했으면 제품 매출 맞으니까 차변에 현금이다. 자, 다음 2번 문제 볼게요. 자, 8월 17일 주식회사 인왕에게 제품비 50개를 판매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대금은 주식회사 인왕이 발행한 약속 어음으로 받다. 자, 그럼 우리는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라고 적혀 있죠. 세금계산서 발행, 혹은 이런 글자가 없고 아래를 보고 작성하라 그러면 일반 그 메인 매출 전표나 일반 전표든 아니면 우리 메인 메뉴든 위에 보면 우리 회사 이름이 적혀 있어요. 어디든 간에 어느 메뉴든 간에 위에 우리 회사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그럼 우리 회사 이름이 봉화물산이라는 거 알겠죠? 그럼 우리 문제 보면 봉화물산이 공급자에 있죠. 공급자에 있으면 이거는 매출이라는 거죠. 그럼 매출 세금계산서니까 11번 매출과세고, 우린 제품 판 거고 어음 받았으니까 일반적인 상거래니까 받을 어음이라고 처리하면 되겠네요. 자, 다음 그럼 8월 17일 날 11번 매출과세고 제품비 수량 50개, 단가 8만 원. 거래처는 인왕. 전자세금 계산서고 분계는 혼합. 우리 제품 판 거 맞았고 일반적인 상거래인데 어음 받았으니까 받을 어음이다. 이렇게 적혀 있어야 되겠죠. 자, 다음 3월 26일 날 주식회사 대전의 공장에서 사용하는 기계장치를
500만 원에 매각하면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대금은 주식회사 대전이 발행한 약속 어음으로 받다. 자, 그럼 우리 고정자산 매각할 때 아니 분기할 때 제가 순서 어떻게 하랬는지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 대변의 취득원가를 지우고 두 번째 그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변에 쓰고 그리고 차변에 내가 돈 받는 거 쓰는데 메인 매출 전표에서는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받을 거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익인지 손해인지 보는데 그 결과는 뻔하게 지금 이 기계장치는 2,500에 사서 2,100만 원 다른 거니까 400만 원짜리인데 500만 원에 팔았으니까 100만 원 이익이겠지. 결론은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그거 안 나오면 틀렸다고 생각하고 다시 점검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라고 적혀 있으니까 11번 매출과세죠. 자, 그럼 이제 메인 매출 전표에 날짜 9월 26일 날 11번 매출과세고 우리는 기계장치를 팔았고 우리가 판매한 금액은 500만 원에 별도 거래처는 주식회사 대전 전자세금 계산서고 분기는 호남. 그럼 이번엔 우리가 제품 매출이 아니고 기계장치로 계정과목 바꿔주고 먼저 이걸 기계장치로 계정과목을 먼저 바꾸고 이 기계장치는 장부에 2,500만 원에 차변의 기계장치 다음 번호 감가상각 누계액이 2,100만 원이다. 그리고 이제 제가 1번 대변의 취득원가 2번 차변의 감가상각 누계 그 순서대로 쓴 거예요. 차변에 이제 돈 받아야 되는데 어음 받았죠?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니까 미수금. 그럼 내가 받아야 되는 돈 얼마 받아야 되죠? 550만 원 받아야 된다. 이렇게까지 쓰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을 돈까지 쓰고. 그럼 위에 플러스 100만 원이라고 적혀 있네요. 그럼 대변의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다. 자, 다음 4번 9월 30일 주식회사 한국마트에서 도라지 배즙 선물 세트를 한 세트당 55,000원에 10세트를 구입하여 영업부서의 매출 거래처에 선물하였다.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대금은 보통예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우리가 세금 계산서를 받았을 때는 사유가 불공제 사유인지 확인해야 되는데 매출 거래처에 선물한대요. 그러면 접대니까 불공제 사유인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관련에 걸리게 되죠. 자, 그래서 이번엔 과세 유형이 54번 불공이네요. 자, 그럼 우리 54번 불공이고 매출 거래처에 선물한 거니까 800번대 접대비고 그 돈은 보통 예금에서 지급했다로 써주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날짜 9월 30일 날 54번 불공이고 도라지 배즙 자 10세트고 단가 55,000원짜리고 거래처는 한국마트 전자세금 계산서
불공제 사유는 4번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관련. 자, 분계는 혼합. 자, 접대비는 원재료가 아니고 접대비 800번 되고 대변의 보통 예금에서 이체했다. 자, 다음 11월 15일 날 주식회사 현대로부터 비품인 업무용 노트북을 220만 원에 구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대금 중 10만 원은 11월 1일에 계약금으로 이미 지급하였고 남은 잔액은 보통 예금으로 이체하였다. 자, 그럼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라고도 적혀 있으니까 불공제 사유인지 볼 건데 우리 비품인 업무용 노트북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불공제 사유가 아니죠. 그래서 51번 매입과세고, 자 10만 원은 11월 1일 날 계약금으로 이미 지급하였대요. 그때 계정강은 뭐라고 써두죠? 그때 선급금이라고 써두죠. 자, 이렇게 날짜 알려주는데 계정 과목이 미심쩍으면 계약금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 시기가 아니라서 일반 전표 11월 1일 날 가보면 이렇게 선급금이라고 해서 이 거래처 현대한테 돈 지급한 게 시험 때는 꼭 들어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계정 과목이 선급금 선수금 안약이 헷갈린다 그러면 그 날짜로 가보세요. 일반 전표로. 그럼 계약금 주고받은 게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는 비품을 산 건데 계약금 10만 원 빼고 선급금 지우고 나머지는 보통 예금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럼 11월 15일 날 51번 매입과세고 업무용 노트북을 샀고 이번엔 220만 원 포함이니까 200만 원에 별도로 써주고 거래처는 주식회사 현대 전자세금 계산서니까 전자예요. 분계는 혼합. 자, 우리가 산 건 원재료가 아니고 비품을 산 거고 대변에 계약금 이미 지급했대요. 그러면 선급금이고 10만 원. 나머지는 보통 예금이다. 자, 다음 11월 20일 원재료 매입처에 공장 이전을 축하하기 위해 가나 적용해서 축하 화환을 주문하여 배송하고 대금 30만 원은 당사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아래와 같은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수취하였다. 적절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자, 이번에는 카드로 결제하고 우리가 샀다는 거죠. 자, 그리고 금액을 받는데 증빙이 있으면 증빙을 확인하라 그랬는데 부가가치세가 없죠. 그죠? 그럼 면세 거래네요. 그래서 58번 카드 면세가 되겠네요. 매입 카드 면세. 자, 그 이유가 화환 주문하고 이게 적용회사니까 면세 사업자인가 봐요. 그죠? 자, 그럼 분계 계정 과목은 원재료 매입처 공장 이전을 축하하기 위해서니까 500번 대접 대비. 그리고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니까
카드면 미지급금의 카드사가 나오도록 그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럼 날짜 11월 20일 날 58번 카드 면세고 우리는 축하 화환을 구입한 거고 금액은 30만 원. 자, 거래처는 가나 조경. 자, 카드사는 아래 보니까 국민카드. 자, 분괴는 이땐 그냥 4번 카드 해버리면 미지급금의 카드사 붙어 있죠. 그럼 원재료가 아니라 500번대 접대비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어요. 하셨나요? 자, 이렇게 하면 우리 매매출 전표까지 끝났어요. 자, 이제 우리 좀 쉬었다가 또 연결해서 하도록 할게요. 쉬었다 합시다.